원래 이제 이 자료를 작성했는 분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인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정원회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드럽지 못한 그런 뭐 이렇게 진행이 조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 지하철 참사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 1079 지하철역에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바닥에 뿌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은 그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휘발유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닥에 뿌렸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끌려고 해도 끄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1079, 그러니까 불이 났는 곳에서는 오히려 2분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왔는 거기에 10805 열차에는 190분이 이렇게 사망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그 피해 규모로는 차량 2대가 완전히 이렇게 불에 탔고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됐고 151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참사가 그렇지만 그 수습 과정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배 보상을 끝내고 그리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에는 거기에 사고 났는 지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불을 냈는 방화범, 그 다음에 1079, 1080 차량을 운전했는 기관사, 그 당시에 사령실에 있는 담당자,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보면 대구 지하철 참사하면은 불을 냈는 사람, 그 다음에 1080에 있는 그 기관사가 마스크 키를 그냥 뽑고 도망갔는 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사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원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을 차량을 만드는 조건에는 세계적으로 2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하철 안에 내장재를 불이 아예 안 나는 불연재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이 뭐 조금 좀 타도 괜찮은 그런 형태의 지하철 내장재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두 번째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불이 안 나는 전동차를 만들긴 했어요. 수출까지 했어요. 그게 15억, 16억 정도 하는 거를 2003년도에 벌써 홍콩으로 수출하고 인도로 수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작 우리나라에는 5, 6억 대는 불이 아주 잘 타는 그런 이제 지하철을 몰고 다니게 됐는데 이거는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이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또 대부분에 보면은 승무원이라든지 그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조차도 지하철에서 불이 그렇게 날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관련 매뉴얼도 별로 없었고 교육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는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1인 1성무제라 가지고
그 불이 났는 거를 활활 불이 타는 거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허둥지둥 왔다 갔다 또 사령실에 전화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차량 2대가 완전히 그냥 불에 타게 되는 거죠. 뭐 불을 끄고 뭐 이런 형태의 일을 하기는 굉장히 버거웠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수습의 주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고가 났는 지역의 지자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가 항상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참사가,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위치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잘못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수습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수습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를 축소하려고, 은폐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 피해자들은 또 그 지자체나 정부의 말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일날 그 지하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쓰레기 그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벌써 사고를 다 옮겨버리고 그 다음날 물 청소를 해버리죠.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면은 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 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을 하고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지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하철을 옮기고 또 물 청소를 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버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바보같이 그걸 또 믿었습니다. 시장이 아주 그걸 아주 위치를 이렇게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옮겨놓고 철저하게 현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가족들이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의 뼈조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14개를 이렇게 국과수와 같이 갔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었고, 약 한 140여 점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현장 훼손한 자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3년도에 이렇게 났고 또 그 잘못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났는 사고에도 현장 훼손은 항상 있었는 것 같아요.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보면. 그 당시 우리가 2003년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 과제를 이렇게 우리 유가족들끼리 지켜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희생자 문제 완벽한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세 번째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네 번째가 안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 사업 추진. 여기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본능이고, 또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시신을 수습하는 게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불에 다 탔기 때문에 시신을 봐도 내 가족인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에서
이게 당신 가족의 시신입니다 하면은 아, 내 가족의 시신이구나.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시신을 찾는 게 이게 본능이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세 달간 집에도 못 가고 대구 시민회관에서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생각들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살이 들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여기에 있는 그 당시 실종자의 가족을 시신을 다 찾을 때까지 미리 앞에 찾더라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끝까지 다 찾을 때까지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을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정부 쪽은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능한 한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사실 그 시민사회단체도 저희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고를 나면은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도움을 주고 저런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많이 고마워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주장을 했는 게,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추모탑은 물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내 가족이 죽어서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모관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경각심을 안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는 많은 사람이 사망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묘역도 같이 있어야 되겠더라 해서 추모관, 그다음에 추모탑, 묘역을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 당시 이정삼연도 고건 총리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해왔고, 시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모탑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추모관은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하나의 조형물, 미술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돌아가신 분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추모묘역은 그 옆에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 누가 봐도 뭐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모식도 매년 2월 18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런 추모시설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걸 반대하고, 또 우리는 거기서 추모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매년 2월 18일 날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천적인 게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만들 때 시에서 주민들한테는 여기 추모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피해자들한테는 여기가 추모시설이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거 약속했는 거, 우리하고 약속했는 거 다 여기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중 플레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꼭 자료를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연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수습의 주체가 돼서 오히려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또 지하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그리고 마스터키를 빼고 도망간 기관사 이런 개별 사람의 문제로만 좁히고 있는 것에 맞서서 이것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